네, 안녕하십니까. 박연아 원장의 한의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또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신 분들 주변에서 참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질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네. 오늘 특히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다루는 이유가 있으세요?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이 세 가지를 함께 네. 묶어서 보통 대사증후군, 대사질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틀릴 수도 있고 구분하는 기준점이 틀리긴 하지만 그래서 다른 질환이긴 하지만 네. 나타난 그 원인과 이후의 결과 그리고 치료법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면이 있기 비슷하군요. 때문에 예. 네, 그리고 특히 예전 그 한의학 그 진단기계가 발달하지 않았던 네. 그 시절로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치료법이나 원인이 똑같다고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쭉 다루다 보면은 병의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예. 뭐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부분부터 함께 좀 이렇게 섞어가면서 예, 예.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우선 먼저 그래도 고혈압부터 네. 살펴보기로 하죠. 고혈압, 혈압이 높다? 네, 사실 예. 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주변에 한 명이라도 없는 분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네, 엄청나게 맞아요. 많이 늘었고요. 네. 특히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성인 그 40대 이상의 성인 같은 경우에 거의 두세 명에 한 명꼴로 혈압약을 지금 복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당뇨 같은 경우에도 점점 그 예전에 10% 정도만 넘었을 때도 엄청나다고 했었는데 차기 미래의 그 연구를 봤을 때는 30% 정도까지도 그 30%는 사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라고 하는 숫자는 질병이 발병한 네. 30%니까 잠재적인 네네, 그 사람들이 발병할 그만큼 수 있는 많다는 거죠. 30%는 거의 다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의 한 가족당 한 명 정도는 대사증후군을 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고혈압의 어떤 기준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지금 현재 한 2, 3년 전부터는 그 수치기, 이항기, 혈압 이 상태를 우리 혈압으로 보통 네. 구분을 하죠. 네. 근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120에 80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수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혈압이라 그러고 140까지를 경계성이라 그러고 네. 140 이후를 보통 그 치료해야 될 범위로 두지만 사실 이 고혈압이라는 것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한의사들의 대부분이 고혈압을 질병으로 볼 것이냐, 증상으로 아니면 그냥 단순한 이것을 그 고쳐야 될 대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거죠. 예. 적극적으로 약을 써서 약물을 써서 혈압을 떨어뜨려야 되느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떨어지느냐 이 차이인데 예. 실제적으로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는 네.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옛날에 한때. 사실 생활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네. 내 생활에서 운동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그리고 짜게 먹는 생활습관이나 그런 것들만 고치기만 해도 얼마든지 혈압은 떨어뜨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혈압약을 먹어서 억지로 떨어뜨리는 상태 때문에 조금 그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경우에 고혈압이 아닌 다음에는 생활 습관만 바꿔도 어느 정도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는 거군요. 사실 예.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분들은 생활의 습관만 고치시더라도 거의 대부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고 예. 야생 동물과 보통 그 사람을 많이 이렇게 그 비교를 하게 되는데 비교 생물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야기를 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야생 동물들이 혈압병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는데 네. 사람이 이렇게 혈압병이 존재하는 그 이유 자체가 문화적인 병이란 거죠. 자꾸 안 움직이고 네. 그다음에 먹는 것이나 이런 생활 습관들이 자꾸 혈압을 올라가게 만들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겹치게 되겠죠. 아무래도 동물들보다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네네. 생각하는 거죠. 그럼 원인 한번 짚어볼까요? 짜게 먹는 거 말씀하셨고 스트레스 일단 그 말씀하셨고. 구분해서 예. 본태성 고혈압과 속발성 고혈압이 있는데 네. 본태성들은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 혹은 그 어쩔 수 없이 못 고치는 그런 고혈압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까지 고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어떤 강제적으로 조금 낮춰야 될 필요성은 네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생활 습관으로 생긴 고혈압과 그 다음에 화이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병원만 가면 혈압이 높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긴장하는 거죠. 긴장해서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혈압 환자분들이 혈압 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잰 혈압만을 가지고 고혈압 처방을 받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많은 의사분들도 경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가 혈압 치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매일마다 내 혈압 수준을 실제로 체크하셔가지고 어떤 일정한 시간대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혈압을 체크해서 혈압이 뭐 들쭉날쭉하다든지 네. 160 이상의 아주 그 혈압 네. 수치 자체를 만족한다든지. 근데 사실 나이적인 면에 있어서도 시골에 있는 60대 이상의 노동을 많이 하신 분들의 혈압이 높은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혈관을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안정을 취해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좀 고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분류 중에 임신성 고혈압, 고혈압이 임신성 당뇨가 있습니다. 네. 발음이 힘드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출산만 해도 끝나는 그 해결이 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출산 전에는 어떤 특정한 그 양약 같은 약물이나 네. 한약충에서는 혈액순환을 시키는 약물들을 쓰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못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산 이후에 낫게 되는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속발성, 그 다음에 이 생활 습관으로 생긴 그런 고혈압을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 속발성 다루기 전에 본태성 고혈압을 말씀하셨는데 네. 고혈압이 일어날 이제 체질 같은 걸 말씀하셨잖아요. 네. 생물학적으로 고혈압이 잘 일어나게끔 네네. 뭐 태어났다든지 그렇게 몸이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유전적인 것하고도 상관이 있나요? 그 유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뭐 부모가 고혈압이면 자녀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확률은 보시나요? 높지만 실제적으로 이 본태성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따지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유전적인 확률이 높은 것도 맞지만 모든 질환에서 사실 유전 DNA를 부모님께 받아들이는 것은 한 30%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유전병이다 나만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어떤 특징이 나한테 있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고혈압이 왜 생기는가 하면서 예. 이제 그 사진들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저희가 좀 이렇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비만이더라고요. 네, 아까 당뇨랑 제가 겹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 원인들이 고혈압과 당뇨와 똑같은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 비만, 그다음에 뭐 지금 음주. 술이라든지, 예. 네, 뭐 즐겁게 먹으니까 다행이지만 흡연 사실 굉장히 심각하죠. 예. 혈관의 병에서 흡연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소금인가요? 소금 같은 짠 음식들 네.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사질환 거기다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더 심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혈압에 관해서 이 비유를 해보죠. 네. 혈압은 말 그대로 혈관에 있는 압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 고무 호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음흠. 여기에 압력을 잴 때 압력이 높아지는 커다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밖에 겉을 싸고 있는 고무 호스가 힘이 없어서 속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못 받아주면 고무 호스가 터지게 되겠죠. 네. 그럴 때 압력이 있으니까 압력을 못 받아주는 경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고무 호스 안에 뭔가 이물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좁아져서. 돌멩이 들어가 있으면 좁아져 가지고 흐르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혈관이 똑같은 고무 호스처럼 어떻게 보면 근육의 다른 형태가 혈관인데 네. 이 그 혈관 자체가 힘이 없어지면 압력을 많이 받겠죠. 네. 그만큼 우리가 운동을 안 하고 심혈관계에서 그걸 받쳐주지 못하면 혈관이 아주 약해지기 때문에 압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즘 말하는 찌꺼기들, 어혈이라고 네. 부르는데 요즘 현대병으로는 고지혈증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이 네. 혈관벽에 자꾸 침착을 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췌장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당뇨가 되겠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방해되는 것들이 바로 대사질환인데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이런 면 때문에 다 비슷비슷하게 얽혀 있고 네. 단지 고혈압은 혈압이 수치가 높은 것, 그 다음에 당뇨는 당뇨의 수치가 조절이 안 되는 것, 고지혈증은 고지혈증의 수치가 나타나는 것을 인해서 현대에서 구분을 할 뿐이지 예. 한의학에서는 옛날에는 이 혈액순환과 어혈의 문제에서 다루었어요. 대사 증후군, 네, 대사성 질환이라는 것이 비만, 음주, 흡연, 나트륨 과다 섭취, 스트레스 이렇게 운동 부족. 운동 예, 너무 부족까지. 크죠. 네. 예. 그러니까 그냥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할 몇 가지가 여기에 딱 해당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그래서 증상 생활 습관. 한번 알려주세요. 혈압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그 증상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이게 병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수치로 나타나는 것을 혈압병이라고 분류를 하고 그때부터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지 네. 이 수치와 증상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혈압이 높아졌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네. 압력이 높아져서 위로 오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쪽에서 머리 나타나는 아프겠군요. 증상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남자분들이 40대 이후에 조금 그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뒷골이 당긴다 할 때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죠. 네. 그다음에 뭐 눈에 혈압이 잘 오른다든지 눈이 잘 터진다든지 혈관 모세혈관이 네. 그다음에 뭐 그 혈압이 자꾸 오르게 되어서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중풍 전조 증상 중에 하나인 혀가 어눌해진다든지 네. 그다음에 어지럽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조금 생기게 되면 혈압을 염두에 두겠지만 사실 혈압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혈압은 모든 병의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병이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심장이 뛰고 심장에서 압력 펌프질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혈압병이기 때문에 네. 혈압을 자체를 병으로 보고 고쳐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의 원인으로 보고 치료하고 이것을 생활 습관에서 자꾸 교정시키게 만들어줘야 되느냐는 것이 고민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 증상이 어떻게 보면 다른 병과 함께 올 수 있는 어떤 전조 증상이 될 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혈압이 너무 높아서 고혈압의 질병이다라고 하기 전에 약간의 네. 증상이 또 다른 병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오는 합병증 같은 건 어떤? 합병증은 당뇨 합병증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가요? 비슷하기도 하고 예. 혈압 자체가 혈압이 높은 것을 제대로 조절해주지 못하면 네.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변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합병증이라고 부른다면 굳이 당뇨처럼 말초 혈액 순환 장애를 일으킬 것이고 당뇨 좀 이따 다룰 당뇨와 그 같이 겹쳐서 말씀드린다면 네. 말초 혈액이라는 것이 우리가 끝에 가는 거거든요. 네. 손끝, 손이 저린다. 발끝, 발끝에 혈액이 잘 안 가게 되면 결국에 당뇨의 마지막 단계 중에 괴사가 있어요. 예. 실제로 썩어 들어가서 잘라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눈이 정말 많은 우리가 혈액을 소모하죠. 그렇기 때문에 눈이 뭐 침침해진다든지 노안이 온다든지 뭐 백내장이나 이런 것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그 속에 있는 것이 끝으로 전달되는 것이 바로 피부입니다. 예. 피부가 가렵다든지 건조해진다. 그다음에 그 껍질이 자꾸 탈락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피가 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혀죠. 그래서 혀가 자꾸 어눌해진다든지 그래서 중풍 전조 증상들이 자꾸 생긴다는 것들이 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활 중에서 성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면인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기가 안 된다든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장애처럼 네. 성교통이 생긴다든지 해가지고 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생기는 말초 혈액 순환 장애들이 다 어떻게 보면 모든 범위의 그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고혈압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궁극적으로 뭐 뇌출혈, 네네. 혈관이 이렇게 압력이 높아져서 조절이 안 되는 터진다거나 그런 부분을 이제 네. 걱정이 제일 큰 걱정이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전조 증상이라든지 네. 또, 예. 물론 그것을 놔뒀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쪽으로 발전할 수 있죠. 근데 이 병이 생겼을 때 내가 운동을 해주고 지금까지 생활 습관들 다 뒤돌아봐가지고 먹는 생활 습관 뭐 짜다는 것이 꼭 그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저는 그래요? 이 짠 것에 대해서 예. 가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말에 간이 맞다는 말씀 네네. 뭐 해서 먹잖아요. 네네. 아 이거 간이 맞네. 아니면 너 간 좀 봐 이렇게 할 때 그 간이 우리가 조금 그 짜게 먹는 그 간이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전통 장류들이 소금을 쓰고 간장 된장을 담그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장아찌나 네. 젓갈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짜게 먹는 습관이 있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독일에서 소세지나 뭐 이런 거 드셔보셨어요? 그 짠 것과는 우리나라의 짠 것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 우리나라의 발효식품인 짠 것은 간만 제대로 돼서 맛을 딱 낼 정도만 되면 오히려 저는 건강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외국의 논문에 의해서 외국에서 먹는 나트륨 그러니까 천일염이 아닌 나트륨 덩어리에 의해서 짜게 된 식습관과 식품들 예. 그다음에 나트륨이나 조미료 같은 것들은 과자에 들어가 있는데 네. 이 과자에 들어간 짠맛이 진짜 짠맛인데 우리는 단맛으로 알고 먹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런 짠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짠맛 천일염으로 아니면 전통 장류로 만든 젓갈류로 것은? 장아찌로 만든 짠맛은 간만 어느 정도 해서 먹었을 때 지나치지 오히려? 않으면 괜찮다는 예, 오히려 굉장히 건강한 생활 습관이거든요. 또 국물 많이 먹어서 나트륨 섭취량이 많아지는 맞습니다. 거라면서요. 국물에서는 예. 나트륨을 우리가
그 미각이 예. 조금 국물이 뜨겁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물에 떨어지는 섞여 편입니다.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게 많이 되겠죠. 먹게 그래서 국물을 조금 줄이는 것은 사실 중요하고요. 네. 대신에 다른 습관에서 천연염을 제대로 써서 하는 것들은 뭐 괜찮다고 크게 봅니다. 걱정할 정도는 네, 네, 아니다. 사실은 맛이라는 게 짠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짠맛이 사실 짠맛이 사람이 제일, 맛이잖아요. 짠 게 안 느끼는 들어가면 거죠. 맛이 없는 거거든요. 안 네. 느껴지는 네,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쎄 좀 적당히 하면 괜찮고 너무 네. 지나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네. 그리고 가공된 짠맛은 나쁘다. 네, 그것이 그러시죠? 가장 큰 예, 문제점이라고 치료 봅니다. 얘기해 볼게요. 원장님은 어떻게 치료하세요? 혈압 같은 높다, 경우에는 머리가 무겁다, 뒷골이 당긴다. 네. 그래서 측정을 해보니 진짜 혈압이 좀 높다. 음. 그러면 어떻게? 제가 그 관리해드리는 환자분들은 예. 사실 대부분 그 양약의 혈압약을 끊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고요. 제가 그거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한방으로 치료하면 그렇지 않은가요? 논란이 많죠. 예. 많고요. 그 다음에 저와 소통하시는 양방 닥터 께서는 선생님들은 사실 혈압약을 평생 먹으라는 이런 말들은 마치 한약이 간에 나쁘다는 것과처럼 오해다. 아, 의사들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쓰진 않는다. 네. 우리도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혈압약의 종류가 뭐 예를 들면 이뇨제 종류도 있고 알파, 베타 차단제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에 맞춰 가지고 쓰고 궁극적으로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을 관리를 해서 혈압약을 끊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네. 혈압약을 평생 먹으라고 하지는 않는다. 보통 라는 말을 드시는 분들이 듣거든요. 그렇게 환자들이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한번 조금 먹으면 불안한 심리 때문에 그러시고 그 불안한 심리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불안한 치료가 안 심리 되는 건 때문에. 아니에요. 네. 치료가 안 되는 건 제가 볼 때 딱 한 가지뿐입니다. 환자분들이 그 전에 생활 습관을 그대로 고집하시거든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내가 치료할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네. 항상 고혈압을 달고 있으면서 그것을 치료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약을 어떻게 계속 의존할 먹을 수밖에 수밖에 없는 없고. 상황이죠. 아. 그렇지 않고 몸을 바꿔야 되는군요. 바꾸기만 하면 얼마든지 고혈압은 아까 말씀드린 그 본태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은 고칠 수 있는 범주에 속합니다. 그렇군요. 생활 습관 교정이 첫 네, 번째고요. 그것만 해도 사실 대부분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굳이 약을 쓴다면 아까 쭉 말씀드린 당뇨와 사실 겹치는데 네. 혈관을 청소한다는 의미의 그런 그 약제들을 많이 쓰고 많이 알려진 약제 중에 하나가 홍화씨. 홍아 씨. 예. 예. 그거 많이 쓰거든요. 네. 그 혈, 음료수로도 요즘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 홍화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계를 깨끗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약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아까 예. 그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죽염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죽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약으로 쓸 수 있는 생활에서 조미료처럼 넣어서 쓸 수 있는 조미료란 것이 잘못 알려진 조미료 말고 네. 실제로 맛을 내는 네네. 것을 조미료라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는 죽염을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생활 습관은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운동하시면 운동하고. 됩니다. 어떤 운동해야 합니까? 운동은 뭐든지 운동을 간혹 저번에 골프 이야기도 했었는데 예. 예를 들면 골프, 볼링, 당구 이런 것들이 운동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죠. 그 물론 유산소 스포츠긴 하지만 운동을 하시면 유산소나 무산소든 예. 어쨌든 내 몸에서 땀이 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숨이 좀 차고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라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꼭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사람이 단순하게 건강하기만을 위한 운동은 일주일에 3회 1시간 정도씩만 하면 된다고는 돼 있지만 네. 실제로 동물이라는 것을 봤을 때 실제 조금 더 나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2-3시간씩 운동해야 정상이라고 보는데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혈압 환자가 뭐 2-3시간씩 뛰는 거 이런 거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 해서 나쁜 것보다 말이 헷갈리네요. 안 해서 나쁜 게 더 크죠. 네. 해서 나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막 운동을 하게 되니까 압력이 더 높아져서 예, 문제가 예. 생길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갑자기 뛰면. 우리의 그냥 착각일 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물론 추운데 그러니까 갑자기 예, 나간다거나 겨울에, 준비 운동 없이 네. 급하게 뛰기 시작한다든가 이런 그런 거안 되죠? 것들만 잠깐 조심해 주시면 되죠. 그것을 무서워서 예. 더 좋은 것을 안 하게 된다면 많은 것을 더 잃게 됩니다. 그래서 왜 연세 드신 분들 날씨 추워지면 네, 조심하시죠. 새벽에 산책 나가실 때 꼭 뭐 모자를 쓰고 네, 모자 쓰고, 목도리 장갑을 네. 꼭 하라고 하는 하셔야 게 됩니다. 그런 네, 거군요. 네. 기온이 차지면. 이 겉에서의 기온 차이 때문에 속에 있는 혈관들이 꽉 막히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제가 별것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생활 습관을 무시한 채 그냥
이 의존해서 떨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제가 하나만 그냥 짚어보는 의미에서 여쭤볼게요. 모자를 쓰는 게 그냥 따뜻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머리를 따뜻하게 우리가 제일 많이 거죠? 추위를 느끼는 부분이 예. 그 풍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이 풍부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게 풍자가 바람이란 뜻인데 실제로 휘휘 부는 바람이 우리 머리에 들면은 굉장히 온도를 급격하게 뺏기고 예. 그러면서 그 기운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 뒷덜미를 보호하라는 의미에서 모자를 쓰고 그러니까 체온을 어르신들이 빨리 모자 빠지거든요. 쓰고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나 옷 따뜻하게 입었다 이러고 나가시는데 그게 네. 아니고 모자를 쓰셔서 머리도 따뜻하게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가셔야 그래서 한다. 요즘은 벌써 목도리 하시던데 네. 목도리나 스카프 이런 것들로 꼭 구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생활습관 말씀하셔서 제가 네. 여쭤봤습니다. 당뇨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에 혈압 얘기하면서 당뇨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면 당뇨는 저희가 예고에도 썼습니다만 한의학에서는 소갈? 예, 소갈이라고 그러고요. 예. 지금의 당뇨 기준은 공복 혈당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고 검사 네, 자료 네. 때문에 뭐 공복 혈당 100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고 당화 혈색소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6.0에서 6.5 사이 그러니까 6.0이 정상이라고 보는 것도 있고 6.5라고 보는 것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정도 이하가 되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리고 당화 혈색소가 3개월치의 당을 평균 낸 거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한 수치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전에 소갈이라 하신 것처럼 옛날 시절에는 당뇨라는 병 자체의 지금 수치적인 그런 기준이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타나는 증상을 가지고 파악을 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상소라고 해서 자꾸 물이 저 먹히는 거예요. 알아요. 다식, 당뇨. 네. 그 네. 중에 대단한 예습하셨어요? 위쪽에 다음이 예. 상소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꾸 갈증이 네. 나는 거군요. 다음에 스틱. 예. 밥 많이 먹고. 제가 헷갈렸어요. 이게 먹고나 뒤돌았으면 또 배고픈 또 거예요. 배고프고, 그 다음에 다뇨. 이거는 이제 자꾸 소변이 나가면서 그 거품이 생기는 그런 것들인데 실제 지금 현재의 당뇨와 거의 똑같기 때문에 당뇨와 소갈을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소갈이 왜 대장금에 나왔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들 역시 아시는- 드라마가 중요한 거예요. 예. 문화 콘텐츠가 네, 제대로 좀 알려졌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소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당뇨병에서도 자꾸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그다음에 오줌에 거품이 나고 그러면서 기력이 자꾸 없고 말초 혈액 순환 장애 막 저리다 이런 것들이 네. 있으면 검사를 받으러 가셔가지고 수치가 당 수치가 조절이 안 돼요. 이러면 네. 당뇨로 가는 거고 그건 괜찮은데 뭔가 끼었어요. 이러면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으로 검사를 받을 것이고 이건 다 괜찮은데 지금 혈압만 높아야 해서 혈압 관리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구분을 하겠죠. 그렇군요. 당뇨도 종류가 당뇨도 아까 고혈압처럼 네. 본태성 당뇨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거를 1차 당뇨라 1형 당뇨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실제로 당뇨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다룰 것은 2형 당뇨입니다. 2형 당뇨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긴 당뇨고요. 네. 다음에 임신성 당뇨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하면 낫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임신 중독증을 빨리 예방하라. 네. 임신 중독증은 저번에 우리가 임신 체중이 때 너무 많이 늘거나 그래서 예. 자꾸 남편을 괴롭히지만 않으면 일단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제가 가볍게 남편 설을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시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2형 당뇨 이 부분은 아까 고혈압처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분들이 딱 두 가지만 의지만 가져주시면 무조건 네.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운동을 하겠다. 네. 하나는 식이 조절을 하겠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네. 완치란 표현은 안 쓰죠. 그냥 나은 상태로 아니면 공복 혈당이나 그 다음에 당화 혈색소나 이런 것들이 나아 있는 상태로 유지를 끝까지 하게 만들 수도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내가 식이 조절을 반드시 하겠다. 당뇨 환자분들 중에 술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많이 좋아졌는데 술을 도저히 못 끊겠다.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은 내가 굳이 고집하겠다. 케이크는 꼭 먹어야 돼. 이상한 그런 습관을 안 고치세요. 그리고 그것들만 고쳐진다면 당뇨는 거의 고쳐질 수 있는 질환이 아닐까라는 네. 정도로 실제로 고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은 뭔가요? 말 그대로 이제 영양실조처럼 당뇨라는 것이 내가 먹은 음식물이 췌장의 인슐린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화되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양실조죠 말 그대로. 아, 네.
그 당뇨 현상을 일으키는군요. 네, 뭐 그런 세세한 분류는 많지만 네. 사실 그런 분류들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 공복을 불규칙하게 유지하면 네. 그러니까 막 이때 먹었다 저때 먹었다 네. 하고 막 배고픈데도 밥을 못 먹고 있다가 한꺼번에 많이 먹고 뭐 이런 불규칙한 식습관이 반복되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당뇨를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그걸 뭐 과학적으로 아마 증명하지는 못했을 거고요. 네. 한의학에서는 식습관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네. 췌장의 인슐린의 역할을 생각을 해볼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요지가 있고요. 그리고 왜냐면 그다음에 되게 고프면 손 떨리고 좀 전에 혈당 지금 떨어져 그거 말씀 예. 드리려는 거예요. 네. 그런 증상들을 저혈당이라 그러거든요. 네. 저도 사실 그런 게 조금 있는데 밥을 한 끼 안 먹으면 막 힘 빠지고 짜증 나고 손 떨리고. 예, 손 떨리고 막 이렇게 심장도 두근거리고 네, 네. 그런 증상들을 저혈당이라 그러고요. 저혈당 증세를 자꾸 겪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가 잘 안 되게 되면 고혈당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착돼 버리면 당뇨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맞는 말이군요. 네네. 예. 당뇨 원인도 사진 보내주신 거 있던데요. 네. 한번 볼까요? 아마 그 혈압 원인하고 좀 유사한 유사하죠.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예. 이거는 뭔가요? 뭐 비타민, 여러 뭐 가지 약 이런 거? 양약들에 예. 노출이 돼가지고 말초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났을 경우에 너무 얘기할 많이 거고요. 먹으면 약물 네.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 사실 요즘은 과로로 인한 당뇨가 되게 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스트레스나 아유, 이런 것도 스트레스. 있겠지만 조금 이제 코믹하게 표현을 했네요. 네. 예. 그다음에 역시 복부 비만. 굉장히 내장 비만. 네. 근데 내장 비만 조금 이따 하고 임신형 당뇨가 임신. 있고요. 예. 잦은 임신이라는 건 뭡니까? 임신을 자꾸 예. 했을 때도 당뇨가 좀 생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내장 비지방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허리둘레나 이런 것도 있지만 옆구리에서 살이 잡힌다 예. 싶으면 내장 비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비만은 피하지방만큼이나 내장 지방이 내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 치료 완치가 네. 지금 원장님 말 들으면 쉬운 것 같거든요.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네. 건강한 몸 상태를 끌어올려서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왜 힘들다고 할까요? 그 의지가 안 되거든요. 본인이 보통 당뇨가 생기는 것이 30대도 별로 없고 네. 40대, 50대에 제일 많이 생기게 되는데 네. 40년 동안 지켜온 식습관이나 내 생활 습관을 고치기가? 의사 한마디로 고친다는 그럴 수 있다면 뭐 미리 아마 예방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본 그 그래프 네. 보니까 지금 전에 이렇게 지금 출력을 해봤는데요. 네. 혈당 치료하고 변화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파라-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4개 보내주셨는데. 지금도 오시고 계신데 네, 5년 130 전에 5년 전부터 예, 130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혈당이? 당뇨시. 예, 예. 근데 뭐 170 약 뭐 이런 드시고. 식으로 되셨고 그다음에 저희들의 당뇨 치료약을 복용한 다음에 130 이하로 떨어지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죠. 근데 저거 뭡니까? 운동 권했으나 하지 않고 술을 그러니까 두 이분이- 삼회 저렇게 나쁜 습관을 가졌는데도 떨어진 건가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운동만 하면 제가 100 이하로 100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사례 한번 절대 보죠. 하지 않으십니다. 네, 예, 그다음에 다른 이분 분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가지고 운동만 하면 일단 조절이 되는 거죠. 이분도. 예, 다음 사례 네. 보여주세요.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대부분 혈당이 떨어지고요. 이분은 운동하신 분이네요. 네, 평소 네. 운동 50분 걷기 식이 조절 중인데 네. 전날 음식에 따라 기복 있으나 음식물만- 한 달 만에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확 잡혔는데 네. 음식물만 조절하면 괜찮았어요. 네. 지금도.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음식을 조절하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네 그다음 번째 분요. 보여주세요. 여자분이 조금 젊으신 분이죠. 네. 피로로 그냥 가셨는데 당뇨 판정을 받으셨는데 37세신데요. 전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댄스를 많이 권하는데요. 운동으로. 네,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네. 어떤 지금까지의 모든 사례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운동만 하고요. 네. 식이습관 조절하는데 식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맛이 없거든요. 아. 당뇨식이라는 게 너무 맛이 없습니다. 예. 실제로 뭐 간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네, 네. 그다음에 먹을 만한 우리가 식후에 먹는 그런 것들 뭐 식후에 디저트들은 아예 다 금지고 그다음에 술 뭐 지나친 고기 이런 것들이 다 금지기 때문에 네. 먹을 만한 게 사실 그다지 없는 건 사실 맞아요. 그리고 삶의 낙이 먹는 건데 그것이 그만큼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지켜주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게 되고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확 한 다음에는 조금은 허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치료받고 혈당이 많이 떨어지고 건강한 상태가 됐는데 네. 맨 앞에 그분 이제 운동하셨으면 더 좋아졌을 텐데 네. 생활습관 아직 못 고쳐서 조금 네. 치료가 힘드신 한 달에 한 분들. 번씩 연락 올 때마다 배드민턴 클럽 가입하겠다 연락해놓고 예, 안 예. 하시고 예. 또 언제 뭐 하시냐면 아우 그거 이런 분들은 약을 이제 뭐 환을 드신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어떤 약으로 치료? 당뇨를 치료하는 네. 약들이 있습니다. 그 어혈 쪽에 약들이 들어가 있고 뭐 황백이나 이런 것처럼 신장을 조절하는 약들이 있고 네. 당뇨라는 것이 결국 한의학에서는 신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을 건강하게 해주고 그런 약들이 소갈에서도 있었지만 현재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어서 지금 양방에서 말하는 수치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떨어뜨리는 약물들이 많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한약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당뇨가 그래서, 진행될 네. 것 같을 때 네. 단계 막 땡깁니까, 원장님?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저혈당 증상이죠. 예. 저혈당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당뇨 환자들이 생활 습관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도 저혈당이거든요. 혈당이 갑자기 뚝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설탕이나 사탕이나 초콜릿을 들고 다니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단맛이 자꾸 땡긴다는 것은 내가 저혈당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저혈당이 생기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5가지 흰것, 뭐 쌀밥, 소금, 밀가루, 설탕, 조미료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먹어서 예. 자꾸 그런 것들을 만든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단맛에 익숙해지면 네. 저혈당이 잘 생기게 되고 저혈당이 자꾸 반복이 되어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그것이 고혈당이 되고 고혈당이 유지되면 당뇨가 되는 거죠. 당뇨다. 예방할 수 없나요? 좋은 생활 습관 가지면 네, 그게 끝입니다. 그 간단한 거 말고 그것만 정말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운동만 하셔도 많이 좋아질 거고요. 실제로 제가 진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구나. 하세요? 예, 이런 식입니다. 네, 이 건강 방송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할 시간을 낸다는 것은 사실 참 힘들긴 하지만 먹는 그래도 걸 참 좋아하는데요.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디저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것이 예. 미모를 유지하는 비결일 수도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그 간식 중간에 과자 같은 거 그렇게 네. 즐기지 않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밥을 많이 먹습니다. 어쨌든 네. 생활 습관에서 운동만이라도 하나 네. 좀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가 왜 위험한가? 지금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한마디로 당뇨는 하신다면 합병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많기도 하고 합병증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 생활에서 삶의 질 자체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빨리 피곤해지고 아까 쭉 말씀드린 그런 합병증들 뭐 손이나 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성생활을 못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눈이 금방 떨어져서 침침해져 가지고 앞을 제대로 못 본다. 그런 것만 생각해 봐도 당뇨 합병증들을 빨리 막아야 되고요. 당뇨 합병증들을 막는 것은 췌장 인슐린의 수치를 정상으로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관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가장 첩경이 채식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하시고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박영 원장님 모시고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운동하고 소식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하는 거라는 것 오늘 또 다시 한번 새기게 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